자, 보시죠. 즉시삼각의제. 자, 보시죠. 자, 이론은 좀 어려운데요. 실기는 여러분들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요거 외우시기만 하면 되니까요. 혹시라도 이해가 정말 안 되시면 남기라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죠. 자, 일단 즉시삼각의제의 용어는 설명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자, 한번 사례 들어보죠. 이게 뭔지. 중요해요. 현실적으로 많이 중요한 파트입니다. 자, 보면은. 자, 회사가요, 이번에 비품을 올해 1월 1일 날 1,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1,000원에 취득했고요. 정액법 내용 연수는 5년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회사가요, 7월 1일에 이번에 현금을 지출했거든요. 네, 이 지출은 뭐냐면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라고 가정하게.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 그럼 우리가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면 뭐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비품 처리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는데 회사가 이걸 수선비라고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죠? 일단 뭐가 잘못했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세무조정을 했을 거냐면 장부는 비용 처리지만 세법은 자산돼야 되니까 송금, 불산입, 유보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이 유보는 뭐 어떤 유보냐면 우리가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죠. 비품이라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세법이 많아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취득가액의 유보지 감가상각 상각부인에게 유보가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회사는 12월 31일에 취득가액이 1,000원으로 장부에 적혀져 있잖아요. 장부에 적혀져 있으니까 비품을 1,000원 적었을 거고요. 이 1,000원 가지고 감가상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요 감가상각을 우리가 1,000원 기준으로 정액법 내용연수 5년이면 정식으로 하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2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0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법은 감가상각비 한도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한도는 세법상 한도죠. 그럼 우리가 정액법이니까 취득원가는 당연히 세법상 취득원가가 돼야 돼요. 그럼 세법상 취득원가는 여기 1,000원에다가 요거 자본적 지출이니까 비품의 취득가액이 더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비품의 취득원가는 1,100원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세법상 올해 감가상각비 한도는 세법상 취득원가 1,100원에 어차피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0이니까 빼기요. 여기에 내용연수가 5년이면 5분의 1이니까 세법은 모든 걸 상각률로 표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기 0.2, 이건 5분의 1.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나중에 재무회계 가시면 가장 주의하실 게 단기중 취득이면 월할상각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월할상각. 그래서 지금은 1월 1일에 샀으니까 12분의 10이지만 만약에 7월 1일 날 사면 12분의 6 해야 되잖아요. 그거 주시만 의미고.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올해 한도는 220인데 회사가 올해 감가상각은 200했죠. 그럼 한도 미달이잖아요. 한도 미달이니까 당연히 세무조 없겠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장부에서는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1,000원 잡았어요. 그죠? 1,000원 잡았고, 그러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FM 정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5년 동안 200, 200, 200, 200, 200 이렇게 잡았을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예,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원가를 1,000원으로 잡았다라는 건 나는 총 감가상각비를 송금으로 1,000원을 먹겠다라는 뜻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 총 1,000원의 감가상각비를 적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근데 세법상 우리가 비품의 취득가액은 1,100원이죠. 그럼 세법은 끝까지 가면 우리가 감가상각비 송금으로 얼마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취득가가 1,100원이니까 세법은 미래의 비용이 1,100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법은 한도가 220원씩 5번이고. 그죠? 그럼 세법상 취득가액은 1,100원이니까 이 비품을 끝까지 가면 송금으로 총
1,100원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죠. 한도. 5년 돈을 다 따지면. 맞죠? 요렇게 되세요. 근데 회사가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회사가 금액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세법은 5년 동안 총 1,100원을 송금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회사가 5년 동안 총 1,000원만 감가상각 적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세법상 한도보다 회사가 내용연수 5년 동안 감가상각을 100원 덜 했죠. 그럼 세법에서 강제로 송금 산입시켜요? 아니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한도보다 미달하게 하면 회사가 저는 1,000원만 먹고 싶어요. 이걸 선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세무조정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분명히 세법은 1,100원에 송금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1,100원에 송금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회사가 내용연수 5년 동안 이 자산을 다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산을 다 사용했으면 장부상에 남아있는 자산이 없죠. 남아있는 자산이 없다라는 건 자산의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산의 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 자산의 차이가 세법이 지금 100원이 더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산을 끝까지 다 사용해가지고 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산에 플러스 유보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만 여러분들이 대략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의 유보가 나오잖아요. 유보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자산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끝까지 가면 우리가 모든 세무조정을 통해서 유보 이런 거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략 느낌적으로만. 예. 그래서 세법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떻게 하냐면 저희 화면이요. 요 7월 1일자 보시면 돼요. 자, 7월 1일자인데 세법은요. 요 감가상각비 있죠. 12월 31일 날. 이 12월 31일 날의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고 없애는 거죠.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고 없애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 수선비라는 건 회사가 뭐가 돼야 될 걸 수선비 잡은 거냐면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아야 될 걸 없앤 거죠. 맞죠? 근데 제가 아까 감가상각은 세법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킨 게 본질이라면서요. 맞죠? 그럼 우리가 소멸이라는 건 잡고 소멸시키나 바로 소멸시키나 같다라는 거예요, 세법은.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고 없앤 거고 나누어서 얘는 안 잡고 없앤 거예요. 감가상각 자산 안 잡고 없앤 거죠. 근데 잡고 없애든 안 잡고 없애든 세법 입장에서는 감가상각 자산을 소멸시키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잘 보세요. 세법은 회사가 분명히 장부에서 이렇게 처리했죠. 이렇게. 뭐냐면 감가상각 자산,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아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했잖아요. 맞죠? 이걸 세법은 회사가 이렇게 한 것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의제. 의제는 뭐냐면 배우셨죠? 의제는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만 그렇게 한 것으로 법이 보는 거. 맞죠? 그래서 세법은 얘를 이렇게 봐요. 이제 어떻게 보냐? 보세요. 네, 여기 할 때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볼게요. 뭐냐면 일단 세법은 이렇게 해석해요. 첫 번째 1. 뭐냐면 회사가 일단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걸로 봐. 일단. 그렇죠? 실제로 회사는 안 잡고 없앴죠. 감가상각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 안 잡고 없앴잖아요. 실제로는. 맞죠? 근데 세법은 일단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은 거예요, 일단. 잡았다가 그날 바로 없앤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즉시상각이요.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그 즉시에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없앤 거예요. 응? 이렇게 보겠다라는 게 세법에서. 일단 여러분들 왜요?
좀 이따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즉시예요. 즉시. 즉시 없앤 거잖아요. 즉시. 맞죠? 그리고 우리가 세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감가상각 자산을 없애는 게 세법은 감가상각의 본질이다라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법은 요거 회사가 수선비 잡은 게 아니에요. 수선비 잡은 게 아니라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깠잖아요. 깠으니까 요건 수선비가 아니라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좀 이따 문제 해결되면 저렇게 해야 맞는 거구나가 되실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 처음엔 저거 왜 줬다고 해야 돼? 아무튼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잡죠. 들리셔야 돼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해요. 하면 세법은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잡자마자 즉시 없앤 거예요.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아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회사가 즉시에 상각한 것으로 볼게. 그래서 즉시 상각 의제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라고 보시면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그러면 회사가 분명히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되는데 수선비라고 처리했더니 아까 자산이 분명히 회사가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다 깠는데도 자산의 유보가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그 문제가 이렇게 바라보면 해결이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화면. 자, 여기가 아까 감가상각, 즉시상각 의제를 안 했을 때였죠? 요거, 아까. 요거. 자, 그러면 이제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이 생각 같이 들어가서 보세요. 이것 때문에 그러시지? 그냥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달라지지 않나? 이 생각 들어서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자, 우리가 요것만 놓고 보면, 요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계정이 지금 비품 1,000원이죠? 얘만 놓고 보면 비품 1,000원이잖아요. 오케이? 아니, 오른쪽으로 보는 거 말고, 왼쪽으로만 보면. 그죠? 그리고 우리 항상 감가상각 누계 200원이잖아요. 왼쪽만 놓고 보면. 200.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 비품의 장부 금액은 800원이죠, 여러분들. 맞죠? 오른쪽 보지 마시고, 왼쪽만. 그 다음에 IS. 자, IS만 보면, 왼쪽만 놓고 보면 수선비 100이죠? 했죠? 그리고 감가비는 200이잖아요.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비품이 얼마가 되냐면 1,100원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형자산이잖아요. 여기 화면. 유형자산은 비품을 직접 까요? 아니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까요? 감누수자는 이렇게 대변으로 비품 까는 건 무형자산만 가능하지. 네? 그렇잖아요. 비품을 직접 까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까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좀 이따가 제가 고칠 거죠. 이거 감누라고 할 거예요. 응? 같잖아. 비품을 직접 까나 감누로 까나. 그렇죠? 그러면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 100 이렇게 보는 거야. 300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장부금액 800원이잖아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이제 수선비는 없죠? 왜냐면 수선비 처리한 게 아니라 감가비 잡은 걸로 보니까. 맞죠? 그러면 수선비 0. 그 다음에 회사가 감가상각비로 잡은 걸로 보니까 300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선생님 숫자가 다른데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숫자가 다른 게 중요한 게 최종적인 것만 안 달라지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부금액 최종적으로 800원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 300원 똑같아요. 이익은 300원 둘 다 줄어요. 차이가 없어. 최종적인 게.
없지만 분명히 아까 우리가 감가상각을 자산을 다 없앴는데도 불구하고 자산의 유보가 남아있는 문제점이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 항상 할 때 표정 안 좋아요. 자, 해볼게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회사가 비품이라는 감가상각 자산을 1,100원 잡은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감가상각비 300원 잡은 걸로 보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즉시 상각 의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제 회사는 비품을 1,100원 잡은 걸로 보잖아요. 잡은 걸로 보니까 여기 좀 왜가 늦게 나오냐? 요건 없는 거예요. 요거 없어. 아까는 즉시상각 의제 적용 안 할 때는 1,000원이었지만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면 감가상각은 작은 걸로 보잖아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아까 우리가 즉시상각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회사는 수선비 잡았죠. 그걸 세법에서는 뭐로 보냐면 감가상각비로 보잖아요. X1년도는 수선비 잡은 거 아니라 감가상각한 거다. 되세요? 그러면 이제 X1년도에 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비용 계상액은 200원이야, 300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1기 때는, 그러면 X1년도에는 한도 미달 떠요, 한도 초과 떠요? 여기 세법상 한도는 220인데 즉시상각 의제 적용하면 회사가 상각을 300한 걸로 보잖아요, X1년도에. 응? 그죠? 그러면 이때는 한도 초과가 나와요. 아, 그리고 요거 죄송합니다. 그럼 상각비로 보게 되면 세법에서는 총 송금으로 1,100원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지, 일단은. 근데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회사도 총 1,100원을 감가상각 하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맞죠? 좀 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세법상 한도는 X1년도 220인데, 장부는 300원 상각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X1년도만. 그러면 이때는 상각 부인에게 80 나와요. 맞죠? 이렇게? 동의되세요? 표정 안 좋으시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원래 처음에 좀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부터는 즉시 상각 의제 없죠? 없으니까 한도 미달이에요. X2년도부터 X5년도까지는 다 한도 미달이 20원씩 떠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도 미달액은 원래 세무중이 없지만 어떻게? 과거에 상각부인액이 있으면 추인한다면서요. 그죠? 그럼 X2년도에 한도 미달 20이죠. 그럼 과거에 상각부인액 80 있으니까 여기에 20 추인 들어가고요. 요때 20 추인 들어가고 요때 20 추인 들어가고 요때 20 추인 들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 여기서 추인됐고 여기서 추인됐고 여기서 추인됐고 여기서 추인됐으니까 결론적으로 삼각부인에게 86은 없어요. 그러면 자산을 끝까지 다 사용했는데 여기에 유보도 없잖아요. 우리 자산 취득까지 잡은 걸로 보니까. 그리고 상각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가 총 1,100원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게 되면 세법도 1,100원 다 인정해주고 싶은데 회사가 1,100원 다 상각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자산의 유보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라보는 게 세법은 옳기 때문에 즉시상각 의제 적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짜증나지만. 자, 그래서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어디냐면 212페이지. 자, 212페이지에 4번 회사계상 상각비에서 우리 아까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액만 봤었잖아요. 응? 큰 4번에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액 주석 1번만 봤었죠. 근데 오른쪽에 밑줄 단기 즉시 상각 의제의 밑줄입니다. 212페이지 맨 아래 큰 4번에 오른쪽에 단기 즉시 상각 의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세법상 한도랑 비교해야 될 회사의 상각비는 단기의 즉시 상각의제도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예. 자, 근데 들어보시면 뭐 여러분들이 선생님 미칠 것 같아요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 즉시 상각의제는 컴퓨터가 알아서 회사 계산 상각비에 반영해줘요. 이걸 해야 여러분 안심을 해.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단기 즉시 상각의제를 넣으면 컴퓨터가 회사 계산 상각비를 알아서 반영해줘요. 다만 주의하실 건 아까 우리가 단기에 회사 감가상각에서 소멸시킨 거 있죠? 그 뭐 있었지? 뭐 우리가 그 이익잉여금 감소 처리한 거 있잖아요. 그건 컴퓨터가 안 걸어주니까 여러분들 아까 2,500만 원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꼭 외워주셔야 돼. 맞죠? 왜냐하면 실기 때는 즉시 상각의제 입력하는 곳이 다 있거든요.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즉시 상각의제 하니까 뭔가 아까 했던 뭐 이상한 문제점이 풀렸네? 유보가 살아서 움직이는 건 없잖아요. 자산 다 깠으니까 지금 유보가 없잖아 하나도. 맞죠?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됐고, 맞죠? 해결이 됐고 즉시 상각의제가 뭔지만 외워서 입력만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준대.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실기 때는 진짜. 알죠? 이론은 어렵지만. 자, 그리고 밑줄 치고 마칠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207페이지 갑니다. 자, 207페이지 가로 3번. 즉시 상각 의제 보이세요, 여러분들? 별표 좀 치시고. 가로 3번. 즉시 상각, 즉시 상각의 의제? 즉시 상각 의제. 자, 동그라미 1번 원칙 있죠, 여러분들? 이거 밑줄 잘 쳐주셔야 돼요. 자, 끊어서 쳐야 됩니다, 밑줄. 자, 그 첫 번째 줄에 지출한 금액 보이세요? 첫 번째 줄에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거기까지만 밑줄. 법인이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나눠서 밑줄이 쭉 잊지 마시고, 끊어서 밑줄.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그리고 띄어서 거기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한 경우 있죠. 거기 수익적 지출에다가 비용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계속 밑줄. 자, 비용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가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요. 감가상각한 것으로 봐서 상각 범위액 한도를 계산한다. 들어보세요. 제가 왜 끊어서 했는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런 오해를 하세요.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이 화면 제가 아까 여기 즉시 상각 의제를 이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회사가 비품에 대한 자본적 지출했는데 이번에 수선비가 대부분 수익적 지출이 수선비로 잡잖아요. 계정 과목. 맞죠? 그래서 수선비로 처리한 거 있죠? 이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면 즉시 상각 의제는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수익적 지출 처리한 경우가 감가상각 의제, 즉시 상각 의제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죠. 이게 뭐예요? 감가상각 자산 처리해야 될 금액이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그 다음에 밑줄 친 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얘도 감가상각 자산 처리할 금액이잖아요. 맞죠? 그걸 비용 처리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즉시상각 의제는 자본적 지출을 회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것만 즉시상각 의제가 아니라요.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금액인데 비용 처리하면 세법은 다 즉시상각 의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뭐냐면 내가 이번에 그 자동차의 취득세 지출한 거 자동차 취득세. 근데 그걸 회사가 세금과 공과 처리했대요. 이것도 즉시상각 의제예요. 왜? 취득세면 차량 운반구라는 감가상각자산 잡혀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회사가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했어요. 이것도 즉시상각 의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즉시상각 의제는 감가상각 자산 처리해야 될 걸 비용 처리했다를 잘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안 그러면 큰일 나. 알죠?
자, 됐어. 요것만 하고 마침 정말로 끝났나? 이거 아닌데? 어떡하지? 아니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숙제 내고요. 마칠게요.